6월 12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지난 11일 금천구 24번째, 25번째, 2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4번째 확진자는 독산 일동에 거주하는 67세 남성으로 예수비전 선결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산구 소재 직장인으로 11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5번째 확진자는 시흥 일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수원시 7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으며 광명시 소재 직장인으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6번째 확진자는 독산 2동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으로 금천구 1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24번째, 25번째, 26번째 확진자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송 즉시 방역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동선은 역학조사 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6월 10일 금천구 22번째, 23번째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시흥 일동에 거주하는 29세 남성으로 4명의 동거 가족이 있으며 금천구 1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예수비전 선결교회와 관련됐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독산 4동에 거주하는 36세 여성으로 동거 가족은 없습니다. 해당 확진자 역시 금천구 1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직장인입니다. 금천구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유성훈 구청장과 김영성 부구청장, 각 국장, 관계부서장과 각 동장들이 참석해 관할 시설별 방역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구가 6월부터 12월까지 올바른 손씻기 체험 교육을 위한 기자재 대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기관에 손씻기 체험 교육용 뷰박스와 형광 로션을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 포함 14일로 뷰박스와 함께 체험용 로션, 휴대용 교육기구 등이 지원됩니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리 시흥 도서관이 2020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행 도서관으로 선정돼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화와 오늘을 누리다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는 도서관 이용 교육과 견학을 진행하는 도서관 사사와의 만남, 동화 구현을 통해 다양한 동화책을 이해하고 즐기는 동화 속 세상 구경, 마술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책돌이와 마법여행, 세 종류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참여기관인 볕바라기 주간보호센터에서 총 12회차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립 시흥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향기 작은 도서관이 2020년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북 콘텐츠와 전용 단말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7월 중 조성 완료하고 8월부터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 문화 행사의 디지털북 이용 교육, 디지털북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초기 주요 프로그램으로 똑똑 전자책 체험관, 전자책과 슬로 리딩, 내가 만든 디지털 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사단법인 대한교통장애인 연합회에서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105만 원 상당의 선풍기 30대를 전달했습니다. 시흥 3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교통장애인 연합회는 2012년 12월부터 교통사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사업, 교통장애인 가족돕기 운동사업,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교통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목도리, 온열 매트, 선풍기 등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통정보 마이데이터 앱을 출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탑승, 자전거나 킥보드 등 공유 교통수단 이용 같이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통행, 이동, 궤적 데이터를 통해 AI가 실시간 맞춤 경로를 찾아내며 실시간으로 예측되는 교통, 통행, 날씨 등 정보도 반영됩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와도 결합해 쿠폰, 할인,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돼 이용 편의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해 내 이동 경로와 겹칠 경우 사후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저상버스를 타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혼잡버스, 혼잡 시간을 피해 자신이 원하는 정류소에서 탑승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그동안 축적해온 버스 노선별 운행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 10분 단위 통행 시간과 버스 내부 혼잡도 등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후보자를 오는 7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성평등상 후보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분담과 일, 생활 균형 기반 구축, 정치, 사회 참여, 성별 격차 해소,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등에 기여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02-2133-5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9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자들은 동물을 좋아해서, 외로워서,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으며 20대의 경우 동물을 좋아해서 키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70대와 80대는 외로워서 키우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취약계층은 반려동물로 인해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대화 증가, 건강 향상, 자신감 향상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친척, 친구, 지인에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품종은 말티즈, 푸들, 믹스견 시츄 순이었으며 반려묘의 경우 길고양이 또는 유기모를 데리고 온 경우가 많았으며 품종은 코리안 쇼테어, 혼종 순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이 13만 8,437원이며 반려묘는 12만 4,346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로 처리하며 심지어 돈을 빌리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조사자의 62.1%가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병원비, 사료 및 간식비, 미용 및 관리용품 등 지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수의병원 개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 순으로 공공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했습니다.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원스톱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해 6월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란을 추가하여 출산 장려금과 장애인 출산 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출산 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 가구의 경우 출산 장려금 신청 시 출산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대비 의료 방역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의 안전한 운영과 의료진 보호를 위해 글로벌 검체 채취 부스 설치를 지원합니다.
공공선별진료소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글로브월 검체치치 부스는 검사 대상자가 투명한 아크릴 벽 밖에 있으면 의료진이 비닐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의료진 공간은 검사자와 동선까지 완벽히 분리되며 냉방 운영 시에도 공간 분리를 통해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의심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레벨 D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무방해 피로도가 덜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부스 설치를 25개구 모두 지원하며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야외 공간에 글로벌 부스를 설치하는 등 선별진료소의 안전한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감지해 실종을 예방하는 위치 추적기인 스마트 지킴이 1000여 대를 무상 보급합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 형태의 단말기로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현재 위치, 주요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여러 명의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을 이탈해 배회할 경우 즉시 앱 알림이 울립니다. 서울시는 6월 11일 목요일부터 서울시 25개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스마트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관할자치구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의 버스 정류소가 미래형으로 진화합니다. 사물 인터넷 센서로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정차하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승객들은 우르르 움직일 필요 없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천정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벽면에는 식물 수직 정원을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정류소로 탈바꿈합니다. 냉난방기도 설치돼서 여름에는 폭염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류소는 실내형으로 조성돼 내부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무료 와이파이와 핸드폰 무선 충전기,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손잡이와 음성 안내 기능도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쉘더로 전면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ICT 기술, 신재생 에너지, 공기청정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세계 최초의 미래형 버스 정류소입니다. 올해 10개 중앙버스 전용 차로 버스 정류소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쉘더 설계의 세 종류의 디자인 시안을 엠보팅에서 6월 24일까지 선호도 투표를 실시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받으며 7월 중 소득재산 의뢰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청년, 일반 청년 두 개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110 다산 콜센터,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학생 슬기로운 학교생활송을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포합니다. 서울 학생 슬기로운 학교생활송은 학생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 동참하여 행동수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쉽고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포되어 등하교 시간이나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적외선 센서가 있는 화장실 및 세면실의 배경음악으로 서울시 교육청 및 학교 업무 전화의 컬러링 등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주 접하여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신선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